1000엔, 아니, 500엔이면 괜찮아요. 돈을 빌려주세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돌아온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때려도 시어머니 아사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자세히 보면 그녀의 옷이 꽤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웨터는 군데군데 헤어졌고 셔츠와 스커트는 빛바랜 상태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썹을 내리깔고 계셨다. 이렇게 추운 곳에 그녀를 내버려 두기가 꺼려지기도 했지만 그녀 때문에 겁을 먹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다. 나는 여기서 그녀를 돕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제이노 오아서에서 데이수키는 당시 전 남자친구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미 씨도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그 가족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 12월인데도 춥네요. 넣어볼까? 좋아요. 감기를 참다가 감기에 걸리면 바보처럼 보일 테니까 참아줄게요. 가스온 풍기를 틀자 차인벨이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배송 서비스가 이미 완료되었을 예정이며 가까운 이웃이라도 이럴 때 난 오거든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벨소리가 울렸다. 어머니와 함께 현관으로 걸어가자마자 문스코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 목소리가 나왔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사미가 서 있었다. 이 추운 날씨에 코트도 입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경찰에 전화해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도 문스코프를 들여다보며 생각하는 듯 손을 입에 갖다 댔다. 그리고는 나를 보호하려는 듯 내 앞에 서서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응, 엄마, 아사미 씨 그렇죠. 아, 그렇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사미입니다. 그렇죠. 카나에 씨, 네. 나오코의 어머니 카나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이웃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사미를 현재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사미는 그것을 맛있게 마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코트가 없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옷이 꽤 낡아졌어요. 행위의 생태는 곳곳이 닳아 없어졌고 셔츠와 스커트도 색이 바랬다. 그녀와 함께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사미 씨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문대로 다이스케는 자신을 사랑하던 사야코와 결혼해 세 사람이 함께 살았다. 젊고 귀여운 사야코가 찾아왔고 아사미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야코는 가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야코는 동거 중이라며 아사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분명히 그들은 돈도 가져갔습니다. 다이스케는 사야코와 결혼하고 그것을 막는 대신 둘이 뭉쳐 아사미를 귀찮게 만든다. 지금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야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야코는 더욱 난폭해졌다. 그녀는 임신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집을 황폐하게 방치한다. 집안일은 못하니까 그냥 하라고 아사미 씨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아사미도 허리가 나빠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평을 해도 사야코와 다이스케는 그저 웃기만 한다. 꽃집 주인이 집안일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 그게 다야. 아, 내일이 연금 휴일이네요. 제대로 주세요. 뭐, 이런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에서는 거의 매일 이런 대화가 오갔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아사미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야코는 다시 니티블루에 들어가고 벌레들도 안 좋은 곳에 있고 다이스케도 출장 중이거든요. 아사미에게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는 집어들고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웃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촬영되었습니다. 기차를 타지 않고는 친척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럼 다음 마을은 그들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얘야,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0엔 아니요. 5개 100엔이면 괜찮아요. 돈을 빌려주세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돌아온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사미 씨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녀를 바라보자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추운 곳에 그녀를 내버려 두기가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 그녀가 두렵기도 합니다.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서 그녀를 돕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부르려고 한 순간 아사미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되라고 생각한 다음 순간 아사미 씨는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궁지에 몰린 일입니다. 아마 나코 씨에게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요.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용서해주세요. 눈물이 섞인 목소리에 머리가 더욱 차가워진다. 사과해도 예전엔 그랬잖아. 나는 단지 웃지 않았다. 사과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 진짜 집에 가야 해. 사이. 나는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말한다. 내가 주먹의 떨림을 이성적으로 억누르자 아사미 씨도 포기한 듯 일어서서 돌아섰다. 알겠어요. 속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사이 옆에서 침묵하던 어머니가 움직였다. 잠시 동안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아마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아사미 씨와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혼 직후 어떻게 패닉 상태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사미 씨는 어머니에게 울며 절을 하고 있지만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아사미 씨는 일주일만 우리와 함께 있을 예정이에요. 아사미 씨가 집에 있는 동안 나는 형 부부로부터 통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사미 씨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서 그랬어요. 그랬다. 남동생과 함께 거실에 단둘이 있을 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걸 쏟았는데 동생이 맥주를 마시러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중요한 일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사람들이 절에 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형은 그렇게 말하며 내 잔에도 맥주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사미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 이후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지난주에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생활을 재활하면서 복지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엄마는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다. 그 후 아사미 씨는 호텔에서 청소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얘야, 널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 사람이 독립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오코가 좋아하는 미트소스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행복하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재 좀 진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나오코, 다이스케, 기계 인형이에요. 다이스케는 내가 듣지 않았는데도 천천히 내게 다가와 긴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랬다. 분명히 호소코는 빚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다이스케의 아이가 아니라 그녀가 바람을 피웠던 어린 남자아이와 낳은 아이입니다. 좋아요. 호소코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된 다이스케는 해고되어 이제 살 집도 없게 됐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 얘야, 나는 곤경에 빠졌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커플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매복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랬다. 돈을 훔치기 위해 나는 그를 무시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다이스케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가자. 그 문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했지요. 그렇죠. 멈추다. 겁에 질려 눈을 감았을 때 어디선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이스케는 다이스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의 소나귀가 느슨해졌습니다. 겁에 질려 눈을 떠보니 분노에 떨고 있는 아사미가 보였다. 다이스케, 너 무섭구나. 부끄러워하세요.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오코에게 사과드립니다. 다이스케는 반론을 시도했지만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어느새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열쇠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이스케도 이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순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사미 씨도 다이스케 옆에 나와 마주 앉았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달려왔다. 안녕 나오코. 괜찮아. 응. 아사미 씨가 도와줬어. 아사미는 일어서서 나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더 선명해져서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랬다. 다음 달에 이사해요. 나는 결국 형의 농장에서 동거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삼촌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잘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신도 농장에서 일해요. 뭐? 형이 빚을 다시 갚을 것 같으니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해요. 예, 그렇게 말한 후 아사미 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을 떠나 일몰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 와, 맛있어 보이는? 야채들이 너무 많네요. 정말. 아, 거기에도 편지가 있어요. 메모지에는 아사미의 아름다운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아사미와 다이스케는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는 혼자 일하셨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일주일 만에 익힌 아침 운동 습관, 야채를 듬뿍 사용한 정진 요리의 조리법은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딱 한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쉽게 발견되어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 남성이 농장 주변을 몰래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돼 수상한 사람으로 여겨 경찰에 신고됐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데리러 온 아사미 씨와 삼촌에게 꽉 눌려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야채를 보존하기 위해 작은 부분으로 나누거나 잘게 썰어 냉동합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나오코에게 사과하기도 전에 그녀는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를 밀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미가 먼저 사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 어머니가 아사미를 입양했을 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깎아내리지 말고 살리고 바로잡아주세요. 올바른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일을 이렇게 쉽게 해내는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나도 할아버지 절에서 수련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아사미에게 좀 더 친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할아버지는 나오코에게 너무 부드러워요. 게다가 요즘은 길고양이 스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노란 에코보즈, 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나에게 애착이 생겼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에 끌려 나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이 나쁜 음식은 무엇입니까? 가축사료와는 다릅니다. 이 물건을 모두 버려라. 안 돼.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난다.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였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아들이 그런 거야. 나는 사고를 당했다. 다 내 잘못이야. 이 사악한 아내야.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마입니다. 글쎄, 그게 바로 나야. 입 다물어.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아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죄. 내 아들에게서 멀어지세요. 나는 급히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왔다. 내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묻혀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허전함과 슬픔,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한다 나오코입니다. 남편 다이스케와 저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날은 평화로웠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다이스케는 불량배에 의한 사고를 만났다. 다이스케는 쉬는 날 산책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했다. 다이스케의 몸은 차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제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다. 놀랍게도 다이스케의 기치맥이 손상되어 하체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다. 재활을 거쳐도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이스케의 주된 일상생활은 휠체어를 타는 것이라고 하므로 치료를 받은 후 결국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날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은 다이스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 그들은 부모였습니다. 오히려 다이스케는 심란한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이유는 알려드릴 수 없어도 알겠습니다. 다이스케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나오코의 잘못이겠죠.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잘못된 말은 하지 마세요. 나오코는 애초에 직장에 있었으니 하부의 잘못이다. 아마 당신이 타고 있던 차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이스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계속 저를 놀렸습니다. 갑시다. 나는 그녀의 학대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반쯤 쫓아냈는데도 다이스케가 나에게 사과했다. 엄마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른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내가 가장 어렵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다이스케는 항상 나를 걱정해준다. 특정 레시피를 참고한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시더니 뱉어내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맛없는 걸 못 먹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매번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이 매우 안타깝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엉망진창의 음식들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슬픔과 분노가 한계에 도달하는 날이 왔습니다. 늘 그렇듯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음식을 토해내셨다. 그녀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직전에 나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나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되찾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글쎄요, 얼마나 폭력적인 아이입니까? 제가 나쁜 말을 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시끄러워요. 나쁜 음식은 나쁘다.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내가 빼앗아간 접시를 강제로 두드렸다. 철컥하는 소리가 나고 깨진 접시 조각이 음식과 섞여 엉망이 됐다. 제가 아들에게 가축사료 같은 것을 먹였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시어머니의 심한 말 때문에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목이 조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굳은 목을 억지로 벌리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흘러넘칠 것만 같았다. 당신은 자격이 없는 아내입니다. 그냥 사라져서 다시는 내 아들과 아무 관계도 갖지 마세요. 그는 소리쳤다. 나는 걱정스럽게 다이스케를 바라보았다. 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떤 아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이고 있었나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엄마, 다이스케의 차분한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를 진정시켰다. 말없이 끼어든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이스케에게 물었다. 저기, 다이스케 형님, 이 여자는 뭐가 다른가요? 나오코가 만든 요리는 내가 쓴 레시피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말을 멈췄다. 다이스케는 먼 곳을 응시하는 것처럼 특정 지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이스케, 나는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쇼,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에게 이것저것 몇 번이고 물었지만 나오코는 진지한 목소리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나오코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코는 나에게 여러 번 상담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와 더 잘 지낼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의 말을 믿기 싫다는 듯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확실히 사실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이스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내와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긍정적인 상담이었습니다. 다이스케 역시 아내에게 너무 엄격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나에게 물었다. 그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요리였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레시피가 있으니 꼭 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골라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는 다이스케가 쓴 레시피에 따라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토하고 버리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진심을 다해 쓴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다이스케는 왜 레시피를 썼나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아빠 같은. 가격 철학자에게 시어머니는 아빠라는 말에 웃기 시작한다. 다이스케는 항상 자신의 꿈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결정하셨다.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와 이혼하신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당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할 생각은 없나요?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다면 꿈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보다 부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결국 음식 자체를 버리지 못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해서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그것은 다이스케는 요리에 관해 숨가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흐려졌다. 엄마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만 요리를 해주셨고 내 요리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불멸의 뜻이 있을까 하여 잠시 괴로워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모든 사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애정을 듬뿍 담아 레시피를 썼지만 그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나를 향한 끊임없는 괴롭힘은 아들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와 그의 시어머니 사이의 오해는 아마도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개입하자마자 밝혀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엄마는 나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쁜 일이 나코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내 안에 무엇인가가 무너졌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의 파도가 나를 덮쳤고 나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나도 놀랐지만 시어머니가 그 눈물을 보고도 태도를 바꾸셨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가방만 들고 필수품만 들고 집을 나섰다. 그랬다. 나는 불안한 발걸음으로 다이스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다이스케는 막 치료를 마치고 재활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왔을 때 다이스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놀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경위를 설명하자 다이스케는 화가 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미안해, 나오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이스케는 그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호코는 열심히 일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호코가 엄마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이스케는 내 손을 잡고 친절하게 웃었다. 나는 평정을 되찾은 후 시어머니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토하고 버렸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나를 거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돌렸지만 문득 뭔가 생각이 난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집에 계시면 곤란해서 오늘은 그냥 호텔에 묵을게요. 그래서 당신은 내일 회사를 쉬게 될 것입니다. 정오쯤에 다시 병원으로 오세요. 왜? 뭔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다이스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이스케의 말대로 오늘은 호텔에 묵고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기로 했다. 그랬다. 다음 날 정오, 식사를 마치고 병실에서 쉬고 있던 다이스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타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원자로 나코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이스케가 나코상 때문에 불행해지면 그건 나야 엄마. 저는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나코가 내 옆에 있는 한. 다이스케가 내 어깨를 꼭 안아준다. 결심을 한 듯 그의 손은 강하고 따뜻했다. 자, 나코를 아내로 받아주세요. 나는 아버지처럼 남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코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그러고 보니 계모는 줄곧 다이스케를 나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말의 뼈라도 될 수 있는 여자, 그녀는 다이스케를 함부로 대했고 결국 자신을 버린 남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불합리해 보였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까지 부풀어 오른 가슴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이 붉고 촉촉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악수라도 하듯 오른손을 내밀었다. 엄마, 저는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요. 나는 별로 좋은 아내는 아니지만 다이스케가 만든 요리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당신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시어머니와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스케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반드시 다이스케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를 믿으세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얼굴이 구겨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습니다. 나도 나오코 씨와 화해하고 싶다. 당신의 요리는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를 내 손에 맡기는 게 걱정됐어. 끔찍한 일이네. 타쿠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다이스케를 돌아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다이스케도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다이스케를 돌아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다이스케도 미안해요. 내가 나한테 방해가 되어서 꿈을 포기했다는 걸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니? 그랬다. 나는 아들의 꿈이 무엇이든 지지하고 나오코와 함께하는 그의 삶을 지지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손을 흔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스케가 좀 나아지면 같이 식사하자.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들려주세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더욱 일그러지더니 눈물을 터뜨리셨다. 첫눈에 반한 이후로 아내와 시어머니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다. 다이스케는 코스를 마친 후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그것은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남편과 그들의 아이와 함께 부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스케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며 계속해서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러다가 그가 온라인에 올린 레시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이스케는 휠체어 셰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되었다. 늘 이루고 싶었